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3.1절 아침에 제가 언젠가부터 태극기를 달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는데요. 어제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일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또 입주민 카드에는 한국인으로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무슨 심사로 일장기를, 그것도 3.1절에 내걸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좀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김수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들이 힘차시네요. 김유정 의원님, 어제 세종시에 일장기 단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살다 또 그런 사람은 처음 보는데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아닌 거죠? 제정신은 아니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3.1절 날 나는 뭐 한국이 너무 싫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일장기를 다룬 건데, 일장기를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일본 사람일까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일본 사람이어도 세종시에 거주한 사람이 3.1절이 3월 1일이 어떤 날인지 모를까요? 우리 오히려 일본 사람이 그렇게 못하지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어서. 저는 일본 사람은 아니고 한국 또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참, 아니 정기남 교수, 그런 발상은 어디서,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또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뭔가 일본과의 어떤 그 협력 관계, 이걸 지나치게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뭐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약간 도외시되고, 이런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만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도 좀 약간 좀 저는 약간 나사가 풀려 있는 부분도 있다. 그것을 미래로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너뛰다 보니까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것도 3.1절 날 일장기가 걸리는 그런 웃지 못할 총국 또는 뭐 해프닝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철 소장은 이해가 되세요? 또라이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둬서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참 한심한 사람이 한심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김수철 본장, 이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그 지난번에 국민의힘 토론회 때인가 천하람 후보가 나는 맨정신입니다, 그 얘기 하는데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맨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사실은 이제 세 분들 다들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태극기를 다는 일을 좀 게을리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는 사실은 조금 아침부터 달고 또 이제 제가 그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한번 돌아봤는데 실제로 많이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또 일탈적인 현상들이 생기나 해서 사실은 좀 많이 반성을 하면서 그 일탈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준엄하게 꾸짖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태극기 참 잘 다셨는데 네. 언젠가부터 태극기 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마 태극기 부대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일단 어떤 상징물 자체가 그 정파적으로 점유되고 우리의 그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달아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뭐 어떤 메시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성한 국기가 정치적으로 많이 오염이 돼버려서 태극기를 드는 것 자체에 대한 좀 꺼려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집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그 일장기 달아놓은 집을 사진을 보니까 바로 그 옆에 또 태극기 단 집이 있었어요. 도저히 그 일장기를 어디서 났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니까 이런 몰상식하고 몰가치적인 일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어나는구나 싶어요. 근데 장성철 소장 혹시 아세요?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태극기 부대들 나올 때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종교 차원에서? 정광훈 목사가 그걸 하니까. 이스라엘은 정광훈 목사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이스라엘은 기독교 아니에요? 유대교지. 성조기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기도. 종교 차원에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네. 무식한 거지 그거는. 네. 성조기는 그럼 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국 편이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조기는 이제 그 조금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근대화 과정에서 또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신화적인 것들이 좀 그들이 계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쉽거든요. 사실은 그들 그 정신들을 잘 건강한 보수들이 좀 그렇게 이제 계승하지 못하고. 네. 근데 저희가 태극기 부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빠져나가려고 진짜. 그래. 활동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몰라요. 거죠.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아무튼 저는요 요즘에 참 이렇게 그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네. 뭐든지 이제 면역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몰상식 비상식이 상식처럼 돼버리는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건 꼭 상식이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전례에 비추어 봐서 매우 달랐어요. 일단 시간이 엄청나게 짧았어요. 5분 30초 정도 했는데 저도 어제 이제 3.1절 기념사 어떤 얘기가 과연 나올까 이렇게 보는데 한참 하는데 이제부터는 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는데 했더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죠? 놀래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8.15 광복절 병축사보다도 한 절반 정도 분량이라고 하니까요. 또 성의도 없고 역사에 대한 비틀어진 인식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더군다나 장소가 이화여고 이제 유관순 기념관이었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지금 벌떡 일어나실 얘기들만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장소가 무색할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 싶으니까 이런 3.1절 기념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없고 적어도 DJ 오부치 선언이 가능했던 거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공동의 파트너십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지금 강제 그 동원 배상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 첨예하게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울분을 토하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랄지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또 그 전에도요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역사의 어떤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진실,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하고 그리고 미래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무너져버린 기념사가 아니었나. 그래놓고 한일 간의 파트너십만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누가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듣고 놀랐다라는 반응도 있고 경악했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아무튼 시간적으로 너무나 짧아서 매우 색다른 것 있었고요. 내용 차원에서도 일단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은 알겠어요. 미래로 가자. 근데 이제 그걸 3.1절 날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뭐 민주당에 계신 민주당 쪽 두 분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래 비호감이니까 그분들 얘기는 좀 이따가 듣고 보수 쪽 패널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제 반응들이 어떨까 하고 언론사 이렇게 사설을 쭉 봤더니 역시 보수 쪽 언론들은 비판보다는 미래로 가자는 단순 간결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쓰길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좀 잘못된 겁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조금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언론 이런 데에서 과거사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2번, 3번 읽어봤더니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과연 어떤 답을 썼을 때 야당에서 수긍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고요. 제가 이제 그 정치적 이용과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에 그 민주당의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었냐면 총선, 그러니까 한일 갈등을 유지하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경계되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지금 현재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왜 이야기 없냐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한일 간의 협상이 아주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 언급을 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2019년도에 이제 지금 진행되는 안들이 어떻게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냈던 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에 진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월 중으로 또 그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구체적 내용들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참 역사 인식이 과연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한일 관계 미래로 나가야 되겠죠.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 속에서 한미일 동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국가 체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교는 실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분과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3.1절이 어떤 날이에요? 일본의 포갑적인 식민주의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주 독립을 선언한 날이잖아요. 그런 날에 꼭 이렇게 앞에 부분은 떼버리신 얘기를 하시는 게 옳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라고 했었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사죄와 반성 없이 양국 국민들이 정말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쾌하게 한일 관계 회복을 바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있고요.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자, 우리 파트너 협력자, 자, 미래로 나가자라고 했는데 일본이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야 라든지 아이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우리 책임 없어. 옛날에 다 했잖아. 니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과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부분을 빼먹으신 것,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 빼먹으신 거는 좀 안타깝고 우려스러워요. 그 앞부분 빼먹는 거 지적하시니까 정말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기란 교수,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논쟁 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아직 검사 시절 습관을 못 버려서 그런 거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됐다 했으면 끝날 일이잖아요. 일체 설명이 없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막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머물러 있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거사 문제라든지 현안을 덮어놓고 일본을 침략자에서 어떤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로 어떤 그 끌어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앞서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역대 민주화 이후에 저는 진보 보수 정권을 통틀어 저는 역대 최악의 3.1절 기념사였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니 특히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이 3.1절이잖아요.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 운동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있는가 하는 대목에서는 의심이 가는 연설이었다. 왜? 아니 조선의 국권 상실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대목에서는 오히려 저는 식민주의 사관을 좀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이건 과거에도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3.1절이다, 광복절 기념식, 광복절이다 할 때마다 메시지를 하고 기념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 기념일 메시지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뭔가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3.1절 기념사는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비전도 보이지 않았고 또 리더십도 보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사실 저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걸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준비가 덜 돼 있고 위험한 말이야. 식민지 근대화로는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광복절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부치가 결국 사과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오부치 선언을 이어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선언문에도 보면 이제 그 기념사에서 보면 김이 독립선언들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 인식을 저는 거기서 일정 부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강조되는 강조점은 뭐냐면 실은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미일 공동협력을 통해서 북핵에 대응하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트너십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21세기를 위한 파트너십 아니었어요. 그 워딩에 따오셔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과와 반성이 빠진 파트너 협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준정 의원 어떤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위정자들이 그 당시에 잘못한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일제의 궁극주의적인 어떤 침략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라고 덧붙이면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인정.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세계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일제의 침략이 온전히 우리의 책임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작년에만 해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일본의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학폭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보면 너도 책임이 있을 거야. 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강제로 규정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협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외교 전술인데 그걸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미일 공조에서 군사훈련 하고 났는데 미일이 발표했을 때 일본해에서 훈련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지금 우리 사실 시쳇말로 잭소리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기류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 3.1절 기념사의 뭐 단어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김유정 의원 말씀에 공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골드님, 일본 침략 약한 나라 탓이면 6.25도 남한 탓이고 학폭도 피해자 탓입니까? 그래서 정순신도 임명한 겁니까? 나나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연설 보고 이게 학폭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사과도 없이 우리는 파트너야 하는 꼴이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옛날 일은 그냥 묻어. 미래가 중요하니까 미래로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한일은 파트너야 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일렬 정도로 서서 따라가야 합니까? 한일 관계를 푸는 방법이 옛날 과거사는 모두 묻고 모두 잊고 앞만 보고 가면 해결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자고 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가야 합니까? 정진남 교수.
전혀 이렇게 국민적 설득을 해낼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기의 존재, 뭐 복합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좀 뭔가 중요성을 여기고 있고 한미 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 일본과 협력적 관계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뭐 얘기하고 싶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백보양보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의 중심축 자체가 한미 동맹의 강화로 옮겨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저는 그거조차도 어떻게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104년 전에 3.1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정신과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3.1운동 기념사에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적 설득을 도외시한 지금 논리적 비약도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동떨어진 역사인식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할까요? 그러지는 않죠. 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국익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뭐 외교와 관련된 문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감정과 명분이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본과 우리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 중국 좀 견제 좀 하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그러한 어떤 이익을 좀 얻자라는 거고, 일본은 그거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 혹은 재무장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여기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돼. 이러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관계가 같을 수 있지만 좀 더 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독도가 큰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나 정부가 앞으로 큰 숙제를 떠맡았다. 만약 일본이 계속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또 뭐 과거 사죄 안 한다고 그러고 정상회담 때도 강제징용 배상 이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대통령의 대일관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는 국민의 분노를 더 살 수밖에 없다. 철저한 과거 반성 위에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있겠습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백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봅시다. 어제 기념사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4년 전 3.1 만세 운동은 이게 3.1 독립운동 아니에요? 이걸 왜 만세 운동이라고 표현했는지. 김유정 의원, 3.1 만세 운동이란 말 우리 씁니까? 아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3.1 왜 독립운동이라고. 그걸 3.1 만세 운동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연설문 작성하는 연설비서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짧아진 것에 대한 뭐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빨간 펜으로 다 대통령이 고쳤고, 그리고 아주 컴팩트하게 뭐 이렇게 그 핵심 내용만 담았다, 뭐 이런 취지인데, 글쎄요,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껏 우리가 불러왔던 것을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성 없는 어떤 이런 일본, 사죄 없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3.1 정신과 부합하다는 지금 그 논리적 궤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그냥 우리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일본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3.1 만세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독립인가가 빠져 있어요. 김수철 부원장. 여기 이 기미 독립선언서에 가 보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라? 아니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논리로 가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라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 이제 해석을 하고 역사라는 건 해석이잖아요. 근데 해석을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고 협의해 가면서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읽는 게 저는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 대통령의 인식이 뭐냐고요. 역사 인식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세요 앵커님께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연 아니 부장인데. 근데 이제 해석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위안부 합의가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뒤집어졌는데 한일 관계가 보니까 사실 그동안 그 기념사를 통해서 뭐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께서 좀 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고자 해서 미래로 가려고 하니까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지나치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 지금 만세 운동 이 단어 한마디에서도요. 이게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폄훼하는 단어거든요. 워딩이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 대일 외교에 있어서 굴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친일 외교에 또 서막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앞서 장성수 수장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 협상이라든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실무진에서는 앞에 다 그 우리가 전형적인 이런 3.1절 기념사를 다 썼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취임사부터 좌우간 계속 놀라요. 예, 15 듣고 가겠습니다.